동북아 학당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일이 지금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요, 저희가 2위와 3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을 사전에 유출하고 공개해서 파문이 지금 일파만파 터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위 소속 여당 초선 의원이 부동산 기밀, 국가 기밀을 정부와 상의도 없이 유출을 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장도 지금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저게 이게 투기꾼들의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는. 될 수도 있고요.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입안 과정에 있는 정보를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이 관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이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을 해서 이 신규주택 공급지역 8곳을 먼저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택지로 바뀌어서 개발이 될 거다라는 정보를 네. 미리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상 후보지의 그 부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택지 조성으로 공급하게 된 가구 수가 얼마인지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파문이 좀 크게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 의원의 지역구도 그 8곳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창현 의원이 초선 의원이지만 사실 추미애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 전에 의왕시장을 2차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지역구가 포함된 지역을 포함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 지역과 주민과의 어떤 무착이 있는 것이냐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저렇게 의왕시장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그냥 나가면은 안 되는 정보다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무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고를 한 것은 빨리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그런 취지보다는 이런 자료를 국토위원으로서 좀 미리 기다려서 공개함으로써 좀 튀어보려고 했고, 하여튼 그런 어떤 아마추어리즘과 어떤 영웅심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참사를 빚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런 이유 때문에 공개를 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저렇게 어설프게 공개를 했을까요? 아마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좀 과시하기 위해서 했겠죠. 근데 굉장히 저는 이게 중대한 범죄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개발 정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공식 발표를 하면 바로 거래 중지가 돼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미리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다 사고 팔고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자체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 이건 엄청나게 땅값이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미리 투기 세력들이 살 수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문제는 과연 이 정보를, 중요한 정보를 누가 왜 줬느냐라는 것과 함께 또 이 공개한 부분들, 저는 이 과정 전체가 상당히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이게 지금 미리 공개가 됨으로 해서 이미 땅값 상승뿐만 아니라 예. 사실 다른 지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유력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우울증이 생겨서 지금 상당히 힘든 지경인데 네. 이런 일까지 여당에서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논란이 일자 일단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곧바로 책임을 지고 국토위에서 사임을 하겠다라고 이미 사임을 했고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 같습니다. 이 발표된 지역 내에서는요, 벌써 땅값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원래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면은 그 지역들은 개발 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한이 경솔했죠. 법적으로도 그게 문제를 삼을 수가 있어요. 정성 의원님, 요즘 안 그래도 정부, 청와대, 정당, 여당 이게 셋이 다 따로 목소리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권에서 안 좋은 그 어떤 신호가 날 때는 좀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게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걸로 그 내부에서 적은 내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청와대나 아마 정부 당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신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의욕이 앞섰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파장이 영향을 갖다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크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조금만 어떤 신호만 있어도 시장이 그냥 출렁이는 정책이거든요. 정부가 1이라는 정책을 나오면 시장은 거의 3, 4 이런 이상으로 뛰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 중앙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지 더더욱이나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걸 공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신 의원이 그냥 그 국토위원을 사퇴하는 것으로는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것이 미공개 정보였고요.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그 정보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공개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휴대전화로 찍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뭔가 본인도 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사건은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당은요, 이 여권의 무책임함을 질타하면서 신창현 의원을 향해서 집중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또 불을 질렀습니다. 더 가관은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와서 외부로 유출을 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창현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번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자료 불법 유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고 얼마만큼 개발될 것이다. 이거를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걸 알고 모르니까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얼마나 파장이 크냐면 이게 나오자마자 LH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여덟 곳 거기 우리 아직 확정된 데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거 입안 초기 단계 정보인데 이거 유출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신창현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죠. 네. 그럼 누가 찍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지금 LH 내부에서도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네. 또 국토부 입장에서도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출렁해서 힘든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급히 진행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뭐 국토부에서도 전체회 열어서 이거 진상 규명하겠다는데 지금 사임하셨잖아요. 사임해서 안 나가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정확하게 이 유출 경로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게 확인되지 않으면 네. 진짜로 이게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엄중한 상황으로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자리마다 지금 부동산 얘기밖에 그렇습니다. 아마 황행크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부동산 얘기만 하고요. 네. 또 약국을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머리가 아픈지 두통약도 잘 파는가. 아하.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얘기인데 어떤 정권이 이제 유지가 될 때 민심이 이반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는 뭐 의약 분업이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종부세 때문에 그랬죠. 됐고요. 또 이명박 정부의 최고기 협상, 또 뭐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이런 계기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지금 정권이 상당히 부담을 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정권 네. 내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좀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오랫동안 각자 당과 청와대와 지금 다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최소한 원보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련자를 자리에 모아서 자, 일체 그럼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시장에 보내는 사인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정책실장, 그다음 부총리 모여서 일단
뭐 정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지금 며칠째 계속 지금 놔두고 있어요. 자, 각자 다 언론에 출연해서 다 다른 이야기 하고 있고, 며칠 전 한 이야기가 또 다르고, 또 자기는 강남 사는데 뭐 강남에 올 필요 없다는 듯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통령이나 누가 중심이 돼서 일단 모아서 뭔가 하나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시장의 안정이 필요한데, 네. 그런 행동조차도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분노스럽습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정부의 맥을 잇는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여러 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에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임기 내 5년 동안 56%가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끙끙 앓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특히 이번에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3회 사회수석이 네. 노무현 정부에서 비슷한 일을 했고요. 네. 그 실패의 사례에 대해서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패 사례를 경험으로 해서 이번에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시장이라는 특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고민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의 혼선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잇따르는 실기, 헛발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지금 계속 하락세예요. 또 결과가 나왔는데 네. 또 떨어졌죠. 결국 50%가 무너졌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번 주 조사에서는 49%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게 49%고요. 잘 못하고 있다가 42%.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잘잘못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당정청이 전원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랬죠. 네, 청와대에서 이 정부, 청와대,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6가지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고 또 협치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정부와 청와대 또는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약간의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때문에요. 다음 주에 예고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엇박자를 냈던 당정청, 이번에는 과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LPG 고객님, 혜택하면 오카 아시죠? 꼭 봐주세요.